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환경부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 요금을 어제인 12일부터 충전기 출력에 따라 15에서 21% 올렸습니다. 킬로와트당 37.2원이 인상이 된 건데, 이와 더불어서 또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특례 할인 혜택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어제였죠. 이달 12일부터 그 공공장소에 설치된 그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 요금이 기존보다 15에서 21% 더 올랐습니다. 작년 7월에 충전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데 이어서 1년 만에 재인상이란 말이죠. 네. 이게 뭐 충전 요금이 인상된 뭐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갑자기 올랐다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4년 전에 그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전시키는 전기차 이 전기비에 대한 특례 요금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제도를 만들면서 3년 정도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라고 해서 일반 전기하고는 틀리게 아예 전기차 전용의 특례 요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 작년 7월, 6월 말까지 일몰이 되면서 이제 절차에 걸쳐서 한 단계씩 이렇게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에 한 번 인상이 됐고 올해 또 인상이 되고 내년에가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에 앞서서 정부는 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 지난 2016년 3월부터 그 지난해 6월까지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100% 할인, 또 사용량 요금은 50%를 깎아주는 이른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근에 전기차가 이 대두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예. 이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이산화탄소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가지고서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50 탄소 제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약 20에서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이 전기차의 어떤 보급도 그렇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충전시키는 전기 요금을 아예 낮추지 않으면은 일반인들을 끌어들이기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기차 충전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휘발유 대비해서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같은 주행거리에서 2만 원, 2만 5천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 충전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류비에 대한 이점, 즉 충전 전기비에 대한 이점이 점차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충전 요금 특례 할인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요금하고는 틀리게 별도로 책정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소비자가 전기차를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소였는데 그 요소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충전 요금이 한 차례 이렇게 인상이 된 그 작년 7월부터 기본 요금은 50%, 또 사용량 요금은 그 30%로 그 할인 폭을 그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 그 7월 1일 내년 7월 1일부터는 특례 할인 그 혜택이 완전히 또 폐지될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정부가 이 4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해서 이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를 몇 년 이후에 일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서야 본격적인 보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이점이 큰 충전 전기비를 그대로 계속 매년 올라가면서 지금 올해 벌써 7월 어저께부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많이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용량 요금에 대한 인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또 이 급속 충전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15에서 20%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급속 충전기는 원래 목적이 그 연계용이나 아니면 비상용. 연계용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중간에 대구에서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어서 간다는 뜻이 연계용입니다. 그 비상용은 없을 때 특별히 쓰는 게 비상용인데 그렇죠. 이렇게 급속 충전기는 원래 일반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충전소에서 일반 소비자가 가격을 보고 비싸더라도 내가 저거 이용할 수 있어라 그러면 들어가서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니까 민간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심해형 완속 충전 같은 것들입니다. 예. 밤에 저렴하게 만들어서 잉여 전력을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심해형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 싼 잉여 전력이 남아있는 쪽을 유도를 정부가 하면서 소비자는 싼 전기차에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밤에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가격차를 크게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누진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진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비쌀 때하고 쌀 때의 하루 전체의 비용이 크게 차이 날 때 20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 급속 충전기는 올리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심해형 전기에 대한 것들을 올려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의 이점이 많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본요금은 더 아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요금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용한 전기비를 쓰는 게 아니라 예. 충전소를 설치를 하면은 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소에 들어오는 전기비에 대한 일종의 통행세 비슷한 겁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비용을 내는 건데 그 비용은 그래요? 누가 내느냐면은 이 설치한 업체가 내거든요. 운영업체가 냅니다. 예. 근데 운영업체가 이 비용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비자한테 결국은 N분의 1에서 그렇죠. 전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우리 김필수 교수님, 제가 원고에 없는 거 좀 질문 좀 하나 드려도 돼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물론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급발진 사고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전기차 급발진 사고 영상이 좀 화제가 돼가지고 네. 그 택시 베테랑 운전사신데 가다가 급발진 돼가지고 그 영상이 그대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한 1.5km 연속에 네. 부닥치면서 뭐 살려주세요. 뭐 그러니까요. 브레이크 안 들어.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전기차가 그냥 속칭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기 제품으로 그냥 봤을 때 네. 약간 내연기관보다 조금 오류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 소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 전기차가 많습니다. 설계공학이나 뭐 재료공학이나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연기관 차보다 안전한지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도 지금 급발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이 미국에서는 일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1980년대 초에 이 정자장치를 차에다 넣으면서 급발진이 시작이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이 급발진이라는 건 전기 전자 시스템의 오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발생한 이후에 흔적이나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이 결함을 입증해야 되니까 항상 법원에서 100% 패소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반대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시는 전기차는 부품수가 내연기관차가 3만 개인데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입니다. 근데 부품이 적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전기 전자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전기차 급발진에 대한 것들도 전기 전자 시스템의 오류라고 판단되고 있고 예. 지금 작년 말에 13만 대, 올해 20만 대, 내년에 30만 대가 넘어가는데 예. 누적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문제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예. 뭐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교수님 그 다음 시간에 네. 그 급발진이나 뭐 전기 자동차의 어떤 완성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